신문 읽는 난. 루포 작가 은유에게 종교는 당신이다. 시사인의 장희로 기자. 2026년 2월 17일. 먹다와 살다는 붙어 다니는 말이다.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 그 과정 전부를 일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일하는 사람이 덜 죽고 덜 다치는 세상을 위한 전태일 의료건립센터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1년 6개월 동안 총 17명을 만났다. 일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 자리에 세웠다. 김밥, 떡볶이, 컵라면, 막걸리 등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에서 삶이 묻어나왔다. 식사 한 그릇을 통해 고단하고 위대한 타인의 생을 잠시나마 엿보았다. 은유에게 인터뷰는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을 모으고 나누는 일이다. 무성한 말의 숲을 보물 찾기 하듯 즐겁게 헤매며 글로 깨어냈다. 밤늦게 커피를 마시고도 쉽게 잠들던 날들이 은유에게도 있었다. 모두 과거의 일이다. 도미노처럼 계속 일상이 무너져 그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없었다. 크고 작게 아프면서 몸도 소모품임을 알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린다. 지난밤에 정말 마시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커피다. 매일 아침 보상처럼 커피 쿠폰이 주어지는 기분이다. 커피의 가장 좋은 짝꿍은 빵이다. 지난밤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미리 사둔 빵을 예쁜 접시에 옮겨 담으면 아침 준비 끝. 어디선가 다정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 그야말로 빵 터졌다. 배가 고프면 쉽게 삶을 비관하곤 하던 자신이 떠올라서다.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길고도 긴 육아의 러닝타임이 끝나고부터였다. 식사와 수면 중에 골라야 하면 밥이다. 기분이 좋아도 슬퍼도 그냥 밥은 밤이지.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엄마도 함께 자랐다. 가사노동은 고단한 만큼이나 귀한 삶의 기술을 남겼다. 먹고 싶은 음식을 뚝딱 해낼 수 있는 기술. 나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이 부록처럼 따라다녔다. 시장 한 바퀴 휘 돌다 보면 마음이 바빠진다. 제철인 섬초를 겨울 지나기 전에 먹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직접 손질하면 더 맛있는 우럭의 흙맛을 알아서 장바구니가 이내 두둑해진다. 글쓰기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배우자가 실수로 거에게 채무를 떠안았다. 둘째가 3살 무렵이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공을 살려 은행에 이런저런 지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답을 얻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엄마를 반기는 곳이 없었다. 가부장제 이댁 울루기에 복무하는 집안의 천사로만 살 수 없게 되면서 좋은 엄마에 대한 기준도 재조정해야 했던 시기다. 몰락의 경험은 배움을 남겼다.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생활고 앞에서 은유는 역설적으로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했던 증권회사에서 알게 된 노동조합 선배의 주선으로 2005년 프리랜서 사부기자로 일해서 처음 번 원고료는 20만 원.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더라도 글을 계속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됐다. 필명을 만들어 이름을 돌려쓰면서 일을 받았다. 생계와 돌봄을 병행하며 삶을 대하는 맷집을 캐었다. 사보에는 나름 미덕이 있었다. 개성 있는 글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을 만나도 쓸 수 있는 형식과 매수가 정해져 있었다. 은희는 그 경험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글쓰기를 훈련했던 시간으로 추억한다. 덕분에 다른 글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유의 작업물을 설명하는 또 다른 큰 주제는 글쓰기다. 글쓰기 수업을 하며 익힌 것을 나누기 위해 쓴 책들이다. 그 덕분에 글쓰기와 관련된 강연이 은유의 세계를 힘껏 부축한다. 어느 날은 강원도 산골에, 어느 날은 남해 바닷가에 노트북을 펼쳐놓는다. 낯선 이들과 함께 글을 쓰며 삶을 섞는다. 독자를 만나는 일은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르포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삶의 자리에 가보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독서와 비슷한 희열이 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즐겁다. 편견이 깨진 자리마다 호기심과 연민이 자랐다. SNS를 폐쇄할까 마음먹다가 그 창을 통해 연결되는 세상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몸이 가지 못할 때는 손가락이라도 움직인다. 홍보 요정 은유의 SNS는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의 게시판 역할도 겸한다. 일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으려고 한다. 일정을 정할 때 갑작스러운 장례식처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일정과 업무량, 컨디션을 살펴 일을 해치우듯 하지 않을 수 있는가도 신중하게 따져본다. 두 번째 기준은 배움이다. 다소 힘들어 보여도 배움이 있는 자리라 생각되면 기꺼이 나아간다.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글쓰기가 내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독자를 존중하고 싶지 독자에게 아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존재를 작가의 자리에 묶어두기보다는 유연하게 흐르며 살고 싶다. 글쓰기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일이지만 타인의 삶에 앞서는 일은 아니다. 은유는 작가야말로 땅에 발을 제대로 딛고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은유에게는 모든 노동이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귀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 6개월간 시사인의 지면에 먹고 사는 일을 연재했다. 쉬워 보이는 일은 있어도 쉬운 직업은 없다. 타인의 노동을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라. 연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었다고 한다. 지난 12월 29일 은유는 접이식 미용 베드 위에 누웠다. 54살이 되도록 아직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들떠 있었다. 타투이스트 황도를 인터뷰한 후 타투를 결심했다. 원고 마감 후 첫 타투를 무엇으로 새길지 고심했다. 비포 선셋. 프리랜서 작가로 처음 일할 때 이메일과 블로그 주소로 썼던 문구다. 글쓰기의 출발과 첫 마음을 기억하기에 맞춤했다. 동명의 영화도 정말 좋아한다. 내내 말하고 걷고 노래하는 주인공들의 말길이 끊기지 않는 영화잖아요. 사람, 대화, 음악, 삶에서 꼭 맞게 필요한 게 있는 영화예요. 타투를 하기 전 문자를 보냈다. 선셋은 좋아하는 풍경. 해질녘의 쓸쓸함은 영원한 문학적 공간이다. 자기 안의 이야기를 피토하듯 쏟아내는 불금을 보노라면 어김없이 슬퍼진다. 어이없이 사라지는 해처럼 나도 삶에서 죽음으로 순식간에 넘어갈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걸 도로 다 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비포는 삶의 유한성에 관한 상기다. 걱정과 달리 타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인터뷰는 이렇게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 앞에 은유를 자주 데려다 놓았다.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고 그걸로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 돈이나 받는 사랑이 다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지가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예요.